안녕하세요. 최근 중국의 행보에 과거 사두 보복 때와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약화하려 한국이 약 98%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물류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수에 대한 수출을 거부한 것인데요. 디젤 엔진 자동차는 요소수가 없으면 기술적으로 운용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현재의 우소수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10배로 폭등하였고 이마저도 없어서 못 살 지경에 이르러 디젤 엔진 자동차 차주들의 근심이 날로 커서 갑니다. 국가 간이 무역에 있어 관리상 국가의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 거부를 할 때 상대국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같은 경우와 한마디의 고지도 없이 갑자기 수출을 제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타고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위기에 빠지면 좋아해야 할 중국이 처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중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군사작전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중국의 석탄 수출을 제한한 호주도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며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겠다고 밝히며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싶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량의 요소수를 팔아 이익을 남겨오던 중국은 한국이 우수수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그 전황이 중국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 완전히 노프에 빠졌는데요. 현재 한국의 소수 대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 규제로 한국이 발표한 군사작전은 무엇인지와 호주 정부의 지원 그리고 소수 탈중국 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여수 수대란이 한국의 신문과 방송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당장 한국인들의 생계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해 디젤 엔진 자동차의 운영 문제가 대두되면서 뜻밖의 중국발 물류대란이 한국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200만 대에 이르는 화물차들이 올스톱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 2개월 안에 국내에 남아있는 요소수들이 전량 소진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것이 중국의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고조와 갈등을 빚고 있어 요소를 뽑아내는 석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 요소수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중국은 도리어 석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아무런 고지 없이 수출을 중단한 것인데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한국이 마스크를 지원하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 말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과 통화 어려울 때 친구 진짜 친구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산업이 마비될 정도의 위기에 있음에도 정작 수출 규제를 한다는 것에 시진핑 주석이 했던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계약된 요소수조차 중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는 외교 관례상 굉장한 신뢰로 중국 정부는 요소가 비료에 사용되는데 비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요소수를 무기로 한국을 지략벼락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중앙정부 소속 정보기관은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대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한미동맹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은 중국 정부는 대만을 통일할 때 한국과 미국에 적절한 시기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대만과의 전쟁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 동맹을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이 우리의 만약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산업 전반에 이용되고 있는 요소수를 통제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한국의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방관서의 소방차 5명이 멈춰 급박한 화재 상황에 출동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많은 시민들이 소방서에 자신들이 쓰기에도 부족한 요소수를 기부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은 한국인들만이 어려울 때 돕는 친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선행들이 이어지며 다같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와중 중국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한국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중국의 우수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청와대에 우수수 TF 띄웠다. 오늘부터 가동 매일 비상점검 준비상 사태임을 생각하여 군사작전을 펼치겠다고 나온 것인데요. 한국 정부는 이번 아프간에서 성공적으로 특별기 여자들을 구출해온 것 같이 한국 공군 수송기를 투입해 여소수 공수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미라클 작가 공군 KC-332번엔 요소수 긴급 수송 보조 급히 정부는 군 수송기를 통해 완제품 여수수 2만 리터를 호주에서 긴급 공수 계획을 밝히며 정부 이번 주 군 수송기로 호주서 요소수 2만 리터 수입 이번 주 안에 공수작전을 실행해 당장 필요한 곳에 먼저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이번 일에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면서 한국과 군사적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의 우수수 긴급 공수작전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요소수 긴급 공수작전을 지원하면서 한국의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의 공동 개발하기를 원하는 것을 밝혔는데요. 최근 호주는 중국과의 갈등으로 해군력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경항모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항모 건조 경험이 없는 호주가 항모 확보하려 한다면 차세대 항모를 건조하는 국가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한국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운영하던 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한 적이 있었지만 노후화가 심해짐에 따라 퇴역한 지 오래이고 심지어 호주 조선사들의 기술력은 구축함과 잠수함을 건조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호주 국립대학교 국제안보정보와 교수 존 듀렉스랜드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보조 해군의 항공모함을 이용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란 글을 통해 호주가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호주는 영국이 항공모함을 설계하고 그것을 한국이 건조하면 그것을 사는 것으로 다자간의 군사협력을 강조했는데 아마 한국의 이번 요소 긴급 공수작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이러한 계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봐도 이번 호주의 항모 건조 협약이 한국 군수 산업에서 지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파악되며 호주로부터 항모 수주가 이루어지면 항모를 원하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항모 건조를 의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과 호주의 협력이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호주가 한국과 손을 잡고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 항모는 결국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쓰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은 호주에 K9 자주포를 판매하였고 최근에는 레드백 포병 장갑차 수주를 눈앞에 두며 혹시 육군력 증강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호주 상륙작전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꺾인 상황인데 여기에 호주가 중국 대륙공격 전략자산인 항공모함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 안보에 크게 금이 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두 번째로 중국산 요소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우수수 수출 기지에 이어 중국을 선언하고 자체 생산에 들어갔는데요. 이는 과거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부상 수출 규제를 통해 외교적으로 우위에 서고자 했던 것과 오버랩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2년 만에 위기를 극복했고 심지어는 일본의 반도체 소장기 기술력을 뛰어넘어 역수출까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다행인 것은 요소수 생산 기술이 그렇게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재료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소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높은 압력에서 합성해 만듭니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얼마 전 각계 전문가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암모니아를 수입해 요소수를 직접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 제안도 꽤나 신선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바로 국내 발전소와 제철소에서 얻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요소수를 만들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우선 암모니아는 요소보다 수입이 쉬운데, 암모니아 거래처를 다양화한 후 국내 산업 현장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합성시켜 요소를 생산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 정책과도 맞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소수를 정부가 공공재로 취급하여 생산을 지원한다면 요소수 독립은 빠르게 이룰 수 있는데요. 정부는 연구기관들을 통해 국내에서 암모니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찾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어 2달 정도의 시간만 있다면 중국으로부터 요소수 수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여러 기업들은 요소수 대체제인 멤피스 개발이 한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체제로 지목되고 있는 등 폐수는 음식물 폐수로 여러가지 실험에서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요. 소수를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9년 업무 보고에서 은폐소 활용 소각의 질소산화물 저감이 국가는 최대 81%이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도 은폐 수가를 인정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과 이에 관한 법률에서 최적화한 기법 배트로 인정했으며, 최적화 연기법은 오염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는 등 경제성도 춘환경과의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기업은 한국종합기술과 GNC에너지인데요. 한국종합기술의 한 관계자는 몇몇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요소수 대체 기술을 따로 개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은폐소 관련 사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다고 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요소수 대체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GNC에너지 같은 경우 서초모의 SK증권 연구원은 GNC에너지는 쓰레기 매립지 및 은폐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발전 관련 발전기 제작 시공 및 발전소 운용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회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GNC에너지는 현재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11개 운영하고 있으며 금방 대체제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려울 때 도와준 한국을 완전히 배신하며 한미동맹을 와해하려 했지만 한국이 이를 금방 극복하고 중국은 오히려 역풍을 맞으며 더욱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이라 예상됩니다.